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는데 좀 무모하긴 하지만 집에서 새벽에 아침에 5시 반쯤 나오면 회사에 10시 반쯤 도착하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거를 1년을 했죠. 안녕하세요. 함담은 한다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한 6개 정도가 올라갔는데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 혼자 계속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한번 시작한 일이고 시작한 얘기니까 끝날 때까지는 한번 영상을 계속 쭉 올려볼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말씀이든 좋으니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에 반영을 하던지 질문이시라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 스페인으로 교환학생 다녀온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타임라인으로 보면 하와이 생활 끝에 스페인을 간 게 아니고 생활 중간에 이제 스페인을 다녀온 거여서 스페인 생활이 끝나고 하와이에서 또 한 1년 정도 이제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약간 이벤트가 발생해요. 이제 제가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스페인에 가기 전에 제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요. 하와이에서 학기가 끝나고 이제 스페인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붕 떠서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한 달 정도 연애를 하다가 스페인으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떠나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하와이를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장거리 연애를 한 1년 정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학생 신분으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 오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와이에서 결혼을 하고 그냥 하와이에서 사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미국에서 쭉 살았으니까 계속 미국에 살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 한국에 돌아오는 게 조금 무섭다고 생각한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냥 얘기로만 많이 들어서 한국의 삶이 팍팍하고 경쟁도 심하고 해외에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겁도 많이 났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와이프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가족들은 와이프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이제 제가 좀 오래 떨어져 살았고 아무리 제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제 결혼이라는 되게 중요한 삶의 이벤트에서 제 와이프를 우리 가족들이 잘 모르고 산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이프와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은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필요했던 게 일단 하와이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돼요. 미국은 주마다 혼인신고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하와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그냥 여권만 있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두 사람 여권하고 특별한 점이 결혼을 선서해주는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데 그 하와이 주 홈페이지에 가면은 결혼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있어서 이제 그 사람 그 직군이나 직업이나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 학교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소개받게 돼서 이제 그분이 영어도 하시고 일본어도 하시고 하와이 말도 하셔가지고 그분이 결혼 선언을 해주시게 되죠. 우리 둘이 하는 결혼식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와이 알라모아나에 있는 매직 아일랜드에서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진 찍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진 찍어준 친구한테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언제 만나면 꼭 고맙다는 얘기와 함께 식사라도 꼭 대접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와이에서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나중에 일본과 한국 정부에 우리가 부부라는 거를 증명해야 저희가 한국에 가서 살던 일본에 가서 살던 서로의 배우자의 비자가 나오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결혼한 기간이 좀 더 있어야 배우자로서 인정받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비자가 나오는 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려면 우리가 부부라는 걸 증명해내는 게 좋겠죠.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국제결혼에서 서로 부부라는 걸 증명하는 게 좀 귀찮고 번거롭고 해요. 문자 주고받은 거 캡처도 다 보내야 되고 둘이 찍은 사진 뭐 가족들 여행 갔던 거 막 이런 것도 다 증빙해야 돼가지고 네, 좀 번거롭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와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작은 결혼식을 하고 이제 하와이를 떠나요. 일단 한국에 가서 살자 이런 마음을 먹고 나중에 다시 나오더라도 한국 가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먼저 한국에 왔는데 와이프는 당시에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 생활을 접고 일본에 돌아가서 한 1년 정도 살던 상황이었고, 일본에서 다니던 직장을 다 정리하고 저랑 살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한 4, 5개월 정도 먼저 한국에 와서 취업 준비를 해요. 제가 사실 학생 신분의 와이프랑 결혼한 거여가지고 한국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저는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죠. 제가 미국 생활을 쭉 했으니까 사실 한국 생활에 대한 공감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군대까지 다녀오고 미국에 간 거여서 아예 모르진 않지만, 이제 그 당시에도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고 뭐 몇 퍼세대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어가지고, 지금과 다르게 공무원에 엄청 지원자가 몰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도 같이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이 고통을 같이 느끼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할 말도 있고 좀 당당할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말로만 듣던 자소서 지옥 같은 시간을 겪고, 제 기억에 한 30군데 정도 썼는데 더 훨씬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갈 수 있을 만한 곳, 갈 만한 곳 이런 데 한 30군데 정도의 자소서 쓰고, 집중은 아무래도 좀 대기업 위주로 하고, 그 당시에 제가 32살이었는데 나이가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때도 28 정도가 조금 이제 신입사원 이런 느낌이었고, 32은 조금 많은 나이였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자신감 있었던 거는 영어를 좀 할 줄 안다는 거였고, 제가 취업 준비하려고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토익 봤을 때 첫 시험에서 945점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말은, 의사소통은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았는데 아카데믹하게 글 쓰고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은 좀 없는 편이었어서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그냥 토익은 잘 나와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조금 있었고, 두 번째로 경영학과에서 이제 IT 쪽으로 공부를 했다 보니까 IT 부서 쪽으로 취업하면 일단 작은 자리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두세 군데 정도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한 군데 된 곳이 외국계 회사의 계약직이었어요. 한국에서 자리 잡은 지 조금 오래된 회사였고, 감사하게도 계약직 자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정규직 전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취업을 하게 되죠. 그때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물불을 가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뭐 원한다면 취업 준비를 더 뭔가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하면 했을 텐데, 그때는 일단 한국에 온 지 3, 4개월 만에 직장을 구했으니까 다행히도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그때도 지금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경력이나 경험을 많이 쌓고 빨리 점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란 생각을 했었어요. 와이프가 한 3, 4개월 정도 후에 한국에 와서 같이 이제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원래 커리어가 있어서 그쪽으로 조금 일을 하고, 저도 그 회사 다니면서 좀 모은 돈을 가지고 6개월 정도 후에 분가를 하게 돼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코엑스 옆에 있는 아셈타워에 있는 회사였는데, 이제 저희 본가가 서울 대학로 쪽이어가지고 출근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서 이제 나와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제 처가살이나 이제 본가 살이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쉽진 않습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 쪽에 이제 오피스텔 하나를 구해서 거기서 이제 아셈타워로 출근하게 되고 나서는 조금 삶의 퀄리티가 높아졌죠. 출퇴근 시간도 3, 40분 안쪽으로 끊기고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재밌었는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뭐 직장에서 제가 좀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신입사원이고 잘 모르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일을 빨리 배워서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여유 있게 보냈어야 되는데, 이제 해외에서 온 와이프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칼퇴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직장 분위기 자체가 뭔가 오버타임을 하면 야근 수당을 받긴 하지만 칼퇴하는 분위기, 그런 것도 있었고, 좀 뭔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거나 무리하게 일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에 조금 편승돼서 뭔가 돈을 주지 않아도 조금 빨리 나의 실력을 올려서 궤도에 올라가야 될 상황에 이제 워라밸을 챙기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분다리역 생활을 또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던 차에 구리 쪽에 친척분이 좀 좋은 매물의 아파트가 나왔다고 해서 실거주 겸 투자 겸으로 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던 와중에 그 2년 계약직을 다 채우고 정규직 전환을 생각했는데 1년만 계약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납득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또 다음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다행히도 옆에 부서에서 좀 좋게 봐주셨는지 TO가 있는데 정규직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수락하게 돼요. 제가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던 부서는 한국지사 소속의 자리였고, 이제 나중에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부서는 이제 아시아 퍼시픽 쪽의 부서에서
이제 저를 제안해 주신 거였는데 아무래도 영어를 쓸 일도 훨씬 많고 업무 자체가 이제 IT 쪽 비중이 조금 덜한 운영 쪽 업무여가지고 제안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이제 영어 덕분에 정규직 자리를 제안을 받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또 한 1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변곡점이 뭐였냐면 이제 코로나랑 이제 임신인데 이제 제가 정규직이 돼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간에 아이가 생겨요. 아이가 생겨서 임신 중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임신 중반 후반쯤 돼서 코로나가 좀 심각해졌거든요. 21년도 한 6월부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막 3회 격일로 출근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격일로 출근하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도 격일로 출근할 땐 괜찮았는데 코로나가 나아졌을 때는 전사 출근했거든요. 근데 전사 출근할 때는 1시간 반 정도씩 걸려서 출퇴근을 하면 9시 출근 기준이면 7시 반에 나가야 되고 6시에 칼퇴를 해도 7시 반에 집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그래도 좀 일찍 가야 되는 상황도 날도 있고 늦게 온 날도 있고 일을 6시까지만 해도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현타가 왔어요. 길에다가 2시간 반씩 3시간씩 쏟고 다니는 게 너무 이제 불만족스러웠죠. 특히 미국이나 딴 데 살 때는 그런 경험이 잘 없고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라면 제가 본 분들 중에 회사에 더 가까운 데로 집을 구하고 더 많은 대출금을 땡겨서 또 대출빚을 갚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냥 애초에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또 그 타이밍이 조금 그랬었어요. 근데 외국계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외국계 회사는 이제 글로벌 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퍼시픽 아니면은 뭐 미국, 유럽 이런 데랑 같이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새벽에 미팅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제가 하던 업무가 이제 뭔가 상황이 생기면 새벽이라도 대응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서 아, 이렇게 태어나고 막 이렇게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직을 알아보게 되다가 좀 가도 괜찮겠다 싶은 곳이 생겨서 이직을 하게 돼요. 취업도 그렇고 이직도 그렇고 다 이게 남녀 연애 같아요. 그 회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리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구직자가 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전에 이제 외국계 직장 갈 때 지금은 글로벌하게 얘기를 많이 해야 돼서 영어가 더 중요한 시기인데 담당자가 영어를 잘 못해. 그러면 다음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조금 한국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IT 쪽으로 좀 더 이해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근데 담당자가 영어만 잘하고 IT를 잘 못해. 그러면 다음에는 IT 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이 만나면 채용이 되는 건데 그게 약간 저는 연애하고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타이밍에 만나 그게 서로 이제 연이 잘 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직한 곳이 용산 쪽에 있는 회사였어요. 구리에서 이제 용산으로 출근하게 돼요. 거기도 경의중앙선을 한 번에 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경의중앙선 갑자기 제가 말하다 보니까 헛웃음이 나오는데 경의중앙선 배차 시간 아시죠? 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막 고무줄 같아요. 막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고 막 급행 놓치면 더 힘들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구리에서 용산으로 출근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좀 창궐 하면서 이제 전사 재택근무를 하게 돼요. 다행이었죠. 이제 1시간 반씩 막 길에다 쏟을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애기 볼 시간도 많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좀 아쉬웠던 거는 약간 물경력 같이 좀 쌓인 시간이었어요. 제가 출근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았는데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팀 업무가 원활하게 그게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일주일 정도 출근하고 전사 재택 근무로 바뀌고 1년 동안 회사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1년 만에 회사에 출근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네. 그 사이에도 많은 일도 있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전사 출근으로 바뀌었는데 아기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자고 있는 중간에 나오거나 아기가 막 깼을 때 잠깐 10분 15분 정도 보고 퇴근하고 오면 8시에 오거나 7시 반에 와도 아기는 이제 씻고 자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거기서 현타를 느끼는 거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길에다가 3시간씩 쏟고 아기들이 그렇게 빨리 큰다고 하는데 그걸 놓쳐가면서까지 살아야 되지? 이런 현타가 1차적으로 와요. 그러던 와중에 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다시 하는 시간이 또 됐었거든요. 제가 한 달 정도 오사카 처갓집에 와서 이제 재택근무를 해요. 팀엔 양해를 구해놓고 오사카 와서 재택근무를 한 달 정도 하고 있는 와중에 머리에 망치 맞은 것 같은 경험을 한번 하게 되는데
와이프가 이제 자기 동네들을 소개하면서 오빠 여기는 30년 된 식당이야. 여기는 한 25년 된 문방구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스페인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골목골목에 프랜차이즈가 안 들어온 데가 없는데 여기는 10년 된 집, 20년 된 집, 이런 집들이 아직도 많고 허름한 집인데 그냥 쭉 그 업을 해오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이제 허름해 보여도 그 가게나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살아왔다는 뜻이잖아요. 꾸준하게 일하고 꾸준하게 수입이 있고 뭔가 삶을 바꿔야 되는 충격 같은 게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갔던 식당 중에 하나는 약간 오마카세 비슷한 거였어요. 제철 음식으로 메뉴판도 시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거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10시쯤에 닫는다고 돼서 저희가 9시 반쯤에 갔는데 10시에 닫냐고 물어봤더니 11시, 12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글맵을 봤는데 10시까지로 돼 있어? 이러니까 에? 그렇게 돼 있어? 몰랐네? 이러고 넘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비즈니스는 그게 사실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틀리거나 이러면 이제 평점부터 그렇고 사람들 항의도 엄청 나고 근데 여기는 25년, 30년 정도 된 식당이다 보니까 그냥 단골들이 알아서 그냥 올 때 오고 갈 때 가고 전화 한번 해보고 오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이 또 이제 원테이블 같은 거 비슷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뭔가 와 오늘 손님 몇 명 받아갖고 회전율이 몇 퍼센트가 돼야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만든 음식 손님들이 먹는 걸 보고 행복해하고 뭔가 얘기 나누고 막 그 안에서도 당연히 손님 관리 같은 건 있었겠지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뭔가 막 어떤 거에 목매서 막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 업 자체를 즐기거나 좋아하거나 사명같이 그게 좀 저한테는 좀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미국에서 일식집을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해요. 중국 음식을 한국 사람도 팔아요. 뭘 말하고 싶냐면 이제 자기 분야, 자기 일만 해요. 근데 우리는 약간 사업의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철학이나 뭔가 목적, 사명, 뭔가 업에 대한 이런 거보다도 돈, 먹고 사는 거 이게 좀 중심이 되어 있던 사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좀 충격을 느꼈었거든요. 맞아. 삶을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아니면 좀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거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충격을 조금 받아서 그때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육아휴직 이제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약간 조금 큰 이벤트가 뭐가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진단을 받게 되시는데 이제 제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철학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눈 뜰 확률이 90% 이상이지만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하루를 채워야겠다. 일단 그러려면 업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다 돌이켜보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론을 내린 게 서핑을 해야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서핑을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정말 만약에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뭐 할래? 이러면서 서핑이고 너가 아파. 1년밖에 못 살아. 뭐 할래? 그럼 서핑이고 진짜 서핑이 제가 길을 걸어가던 사람을 붙잡고 진짜 살면서 꼭 한번 해보세요. 이럴 정도 열정 있는 분야고 육아휴직을 쓰고 제주도를 가야겠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서핑 안쪽에서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제주도 가서 한국 서핑을 좀 배워야겠다. 알아야겠다. 하와이에서 2년 반 동안 했던 서핑은 하와이고 한국에서 살 수도 있고 나중에 살지 않더라도 한국 서핑에 대해서 알고 네트워크가 생기고 이러면 내가 어디 가서 서핑을 하더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먼저 내려가서 한 달 정도 집을 알아보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살면서 막 차도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와이프랑 애기랑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뭐 여기도 에피소드가 엄청 많죠. 뭐 진짜 S전자도 그렇고 지역에 계신 이제 에어컨 하시는 분도 그렇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내려가서 이제 서핑 쪽 일을 배우면서 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너무 좋고 애기가 한 2살 정도 됐을 때여가지고 제가 뭐 이런 고민을 할 때 결정할 때 제 맘대로 막 하는 건 아니고 뭐 이사도 그렇고 이직도 그렇고 이런 거 다 당연히 와이프랑 다 상의를 하고 이제 뭐 때문에 가고 싶고 뭐 때문에 가야 될 것 같고 가족한테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하는 편이어서 다행히 와이프는 좀 잘 이해해주고 와이프도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든지 하고 싶은 것 찾는다든지 이런 걸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1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육아휴직이 끝나서 복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서울에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퇴사를 하고 그냥 제주도에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틀 재택근무 3일 출근이었어요. 그래서 팀에 좀 쇼부를 봐가지고 목을 출근하고 금, 토, 일, 월은 제주도에 있는 삶을 도전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는데 좀 무모하긴 하지만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장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도 해봐야겠다. 일단 잘 안 되더라도 내 삶의 큰 자산이나 경험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간과한 거는 그분들이 서귀포에서 하진 않더라고요. 제주시에 사시는 분들이, 제주시는 공항하고 가까워서 시내버스 타고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서울 갔다 오고 며칠 있다 오시고 이런 분들은 계신데, 저는 서귀포에서 가려면 일단 차도 그렇고 차의 기름값도 그렇고 주차비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 대중교통이 그렇게 잘 돼 있진 않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집에서 좀 걸어서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막 직구터 같은 거 타고 가서 공항버스 타고 공항 갔다가 이런 생활을 하게 됐죠. 도어 투 도어로 5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제주도 집에서 나와서 직구터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 타면 1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이제 제주공항 도착하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 김포공항에서 저희 회사 용산에 있었으니까 노량진 가서 노량진에서 버스 타고 가는 그 여정인데 한 5시간 반 걸리고, 집에서 새벽에 아침에 5시 반쯤 나오면 회사에 10시 반쯤 도착하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거를 1년을 했죠.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에 이제 나와서 비행기 타고 서울 와서 회사 도착해서 일하고, 이제 밤에는 이제 부모님 본가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본가 가거나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몰래 했죠. 회사 안에 샤워 공간도 있어가지고 밤에 자고 아침에 샤워하고 이제 일하고. 처음에 한 두세 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으면 계속 사무실 안에만 거의 있거든요. 밖에 잘 안 나가고. 하루가 진짜 막 타임랩스처럼 지나가 버리고, 이제 서귀포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생활을 하고, 회사가 막 이제 일이 바쁠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이런데, 제가 막 비행기 타고 연락 안 되고 막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나와야 되거나 미팅을 중간에 나와야 되거나 비행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이제 주 2회 재택근무가 없어지고 전사 출근한다 이런 공지가 내려오면서 이제 결정을 했죠. 누구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그냥 퇴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하는데, 그때 사실은 일본에 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어요. 제가 2024년 6월에 퇴사했거든요. 그리고 24년 9월에 일본에 왔는데 한 1년 전부터 23년 9월 한 10월부터 일본에 가서 살아야겠다. 제주도에서 출근하는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만약에 전사 출근해야 되거나 뭐 이러면 퇴사를 하고 일본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일본에 오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때가 아니면 좀 가기 어렵겠다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일본에 오게 된 거죠. 제가 한국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좋은 점들, 나쁜 점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다 설명을 못 드린 게 조금 아쉽고, 어쨌든 뭐 오늘 말씀드리는 중간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제가 사실은 가는 지향점의 마지막은 서핑이 있어요. 네, 요 내용도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내용인데 짧게 줄인 게 이 정도예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 엄청 덥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여름 되시고 조태구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